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권 상실제도,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민법 개정의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인 가족의 의미와 책임을 되짚어보게 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연기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법은 구하라 씨 사건 계기로 이제 널리 논의되고 알려졌는데요. 네. 간단히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시행 과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구하라 씨는 이제 2019년에 안타깝게 세상을 이제 떠나셨고, 그 이제 20년 가까이 양육을 하지 않았던 친모가 이제 상속을 요구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이제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제 여론이 형성이 됐고, 국회에서도 민법 개정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었었죠. 네, 그 사망 사건이 있었던 2019년 이후 수차례 법안이 네. 발의되고 폐기되는 것을 반복하다가 국회 본회의 통과하게 된 것이 결국 작년 8월 29일 정도였죠? 맞습니다. 2024년 8월에야 이제 비로소 국회 문턱을 넘고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24년 4월 25일경 선고된 유류분 규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의 영향도 있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속권 상실 제도의 핵심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제 기존의 상속 결격 사유 외에도 이제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상속권 박탈을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기존의 상속 결격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민법 1004조에 이어서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제목으로 민법 1004조에 2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이제 직계 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사전에 유언이나 또는 사후에 공동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직계 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예, 들어보니 그 일반적인 상속 사안처럼 이게 네. 직계비속, 즉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를 전제한 것이 아니고 네. 부모가 네. 자식으로부터 상속받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미성년자인 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이제 위반한 네. 경우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이제 범죄 행위를 하거나 네. 그 밖에 이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이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도 이제 상속 결격 그 법률이 있었고 법률 조항이 존재했고 하지만 이제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네. 있었는데요. 예를 네. 들어서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그렇죠.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 예. 이런 경우 정도만 결격 사유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 천사조의 이제 상속 결격 사유 제도만으로는 이제 네. 구하라 씨 사건처럼 그 양육 방임이나 또는 유기와 같은 도덕적 혜택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에서 배제할 수가 네,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네. 그래서 이제 법원 심리를 통해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게 이번 제도의 이제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제도에 따라서 상속권이 부인되는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이 기존 상속 결격 사유 제도와 이번 상속권 상실 제도의 차이를 좀 한번 네.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상속 결격 사유는 거의 이제 형사 범죄 수준의 이제 중대 범죄 행위나 유언을 방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그 즉시 상속권을 이제 박탈하는 그 제도라면 네. 이번에 신설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그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양육 회피 등과 같이 그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이제 회피하는 경우에 상속권을 이제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제 크고, 다만 그 일정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법원이 그 사안의 경위와 또는 정당성을 판단해서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누가 될까요? 네, 이제 만약에 이제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 공준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네. 그때는 이제 유언 집행자가 이제 청구권자가 되고요. 그런 유언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후에 공동 상속인들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이 법이 아까 이제 2026년에 이제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하라 씨 사건 관련해서 친모의 상속 소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구하라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구하라 씨 그 유족, 그 아버지와 그 오빠 측에서 기여분이 이제 20%가 인정이 되어서 다행히 네. 원래 5대 5로 가져가야 될 걸 이제 6대 4 비율로 분할을 받게 됐습니다. 기여분이 20%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친모가 구하라 씨 네. 재산의 한 40%가량을 받아가게 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직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 전이어서 기존의 이제 상속 결격 사유 제도만으로는 그 친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결과였죠. 네. 어쨌든 뭐 다행히도 이 제도가 내년부터는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상속권 상실 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유의해야 될 점 네.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중요한 점은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이제 가정법원에 청구를 네.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그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 또는 그 상속인들이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상속 관련 사건에서 청구할 때 뭐 청구 기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런 제한이 있는데 이것도 뭐 기간 제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일단 이제 유언집행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명시된 기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유언집행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실 선고 대상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이제 6개월 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이제 이 제도는 예. 단순히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을 넘어서 네. 가족의 책임과 윤리에 대한 제도로서의 의미가 좀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모의 지위는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법이 확인한 것이죠. 앞으로도 이 제도가 이제 잘 정착이 돼서 부당한 상속을 방지하고 어떤 실질적인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속권 상실 제도 일명 구하라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영두 변호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